안녕하십니까, 우짜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트럼프는 이란과의 협상에 진심일까? 입니다. 그럼 보시죠. 트럼프의 트윗에서는 의도한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이란 정권 교체에 성공했다는 주장이 자주 나옵니다. 그리고 트럼프 자신이 만들어냈다고 말하는 새로운 정권 안에 익명의 합리적인 사람들이 있으며 그들과 협상을 통해 전쟁을 종식시키고 미국에서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이란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때로는 몇 가지 마무리 작업만 남았고 협상이 이미 완료되었다는 뉘앙스까지 풍깁니다. 그렇다면 트럼프의 주장을 무조건 우습게 받아들여야 될까에 대해서는 우짜가 보기에는 그럴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계속되는 것을 원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인물, 즉 트럼프의 사고방식을 엿볼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권 교체가 이미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를 일종의 안전장치로 여기는 테헤란 내 일부 사람들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습니다. 왜냐하면 정권 교체만이 그들에게 전쟁 종식을 위한 협상에 응할 만큼 충분한 수준의 두려움을 주는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이지요. 다르게 말하면 트럼프의 주장은 중동 지역에서 수많은 전쟁과 분쟁을 야기해온 이란의 자만심에 불을 지피는 격입니다. 물론 미국과 이스라엘이 테헤란의 정치 및 군사 지도자들을 폭격하고 살해하기 시작하기 전과 후가 다르다고 지적한 트럼프의 주장은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분석에 따르면 테헤란 지도부에 대한 표적 살해로 인해 수백 명에 달하는 이른바 혁명 일족이 장악한 정권의 핵심 인물 168명이 제거되었습니다. 그리고 외부로부터의 강제된 인적 청산 덕분에 수십 명의 젊은 인물들이 권력의 사다리를 오르면서 대대적인 개편이 이루어졌는데요. 만약 이란 정권이 존속한다면 죽은 알리 하메네이가 이끌면서 정체된 모습을 보였던 정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세대 교체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최고 지도자로 추대된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생존해 있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새로이 정권의 핵심 인물이 된 이들 중 상당수는 여전히 최고 지도자의 공식적인 서면 승인을 받지 못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한편 테헤란에게는 정권 교체 위협이 언제 닥칠지 모르는 위기에 대한 경고를 뜻하는 다모클레스의 검처럼 위태롭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칼집에서 검이 뽑힐 때마다 이란 성직자 또는 뮬라들은 물러섰었는데요. 1988년 루홀라 호메이니가 그랬고 그의 후계자 알리 하메네이도 2003년과 2015년에 그랬습니다. 트럼프가 검을 칼집에 다시 넣자 권력의 사다리를 오르면서 새로 등장했으며 지하디스트를 동경하는 자들은 그들의 스승 중 한 명인 사이드 잘릴리가 말한 대로 거대한 사탄, 즉 미국에게 굴욕을 주겠다는 목표를 추구하면서 급진적이며 끝까지 물러서지 않는 사람으로서의 명성을 쌓아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란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의 추정에 따르면 이란 인구 9,200만 명 중 약 10에서 15%가 이란 정권의 핵심 지지 기반이며 이 지지 기반에는 현 체제의 유지에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해관계에는 이란 경제의 40%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사실상 마피아를 방불케 하는 네트워크 지분이 관련될 수 있는데요. 제거된 정치 및 군사 지도자들 중 상당수는 유럽, 캐나다, 아랍에미리트 등에 상당한 투자를 한 백만장자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2025년 12일 전쟁 당시 이스라엘에 의해 표적 암살당한 이란 혁명수비대 전 총사령관 호세인 살라미는 무려 32개 회사의 이사였으며 역시나 2026년 2월 28일 개전 당시 표적 암살당한 알리 샴칸이 전 이란 국방장관은 이란에서 가장 부유한 5명 중 한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란 정권의 존속에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지지자 중 대다수는 이란 국민 대다수보다 조금 더 나은 혜택과 현금 보너스, 그리고 대학과 공무원 직위에서의 적극적인 우대 조치 같은 소소한 특권을 누리면서 그럭저럭 버티는 집단에 속합니다. 물론 정권의 존속에 물질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해서 정권의 이념적 담론에 대한 이념적 헌신을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레이트 사탄, 미국과의 협상이나 심지어 관계 정상화에 대한 체계적인 반대를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 2017년에 사망한 이란 4대 대통령 라프산자니는 부유한 인물이면서 그와 동시에 미국과의 거래를 하자는 지지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라프산자니를 영감의 원천으로 여기는 이란 내 파벌 역시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통해 이란 정권이 장기적으로 존속할 수 있다고 믿는 부유한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관련해서 올해 2026년 초 이란 반정부 시위 때 이슈가 되었던 이란 고위 관료나 엘리트의 자녀, 즉 아그하자데에 대한 이란 국민들의 분노에서 확인되었듯이 이란의 고위 군사 및 정치 관료 약 1,500명의 가족이 미국과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다는 분석은 우연이 아니며 2024년에 이란 정권 관리들의 자녀와 친척 약 4,000명이 서방 국가에 거주할 것으로 추정된다는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 중 하나의 비판도 우연이 아닙니다. 조금 더 껄끄러운 부분을 얘기해보면 이란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 중 하나는 이란이 항상 미국과의 대화를 반대해왔다는 것인데요.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이란 혁명을 상징하는 루홀라 호메이니는 이란으로 돌아가 권력을 장악하기 몇 달 전부터 이란군 지도자들은 미국의 말을 듣지만 이란 국민은 내 명령을 따른다면서 지미 카터 대통령이 이란 군부에 영향력을 행사해 자신의 정권 장악을 위한 길을 열어준다면 이란의 혼란을 진정시키고 안정을 되찾아 미국의 이익, 즉 미국의 국익과 이란 국민들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비밀 제안을 했으며 지미 카터 대통령의 특사인 램지 클라크와 조지 볼은 프랑스 파리에서 호메이니의 핵심 측근들과 여러 차례 회담을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이란 주재 미 대사관은 정치 담당관이었으며 베트남부터 이란까지 여러 외교 현장에서 뛰었던 조지 람브라 키스를 통해 호메이니의 오른팔이었던 무함마드 베헤슈티와 호메이니의 명령에 따라 이슬람 혁명평의회를 만든 모르테자 모타하리 등과 정기적으로 접촉했었습니다. 여담입니다만 무함마드 베헤슈티와 모르테자 모타하리는 둘 다 이란 내 반대파에 의해 암살당했습니다. 또한 호메이니의 초대 총리였던 메디 바자르가는 카터 대통령의 국가안보 보좌관이었던 즈비그뉴 브레진스키와 외국 고위 관리로서는 첫 회담을 가졌고 이후 미국과 이란 양측은 워런 크리스토퍼 미 국무부 차관보와 베으자드 나바비 당시 이란 부총리의 주도하에 장시간의 회담을 진행했었습니다. 물론 카터 대통령 이후에도 이란은 모든 미국 대통령과 직간접적으로 협상을 해왔고요. 반미 진영이 들으면 놀라겠지만 이란 정권 내 모든 파벌은 그레이트 사탄, 즉 미국과의 유리한 거래를 원했고 지금도 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각 파벌이 미국과의 거래 특권을 오직 자신들만을 위해 누리려 하고 경쟁 파벌이 추진하는 거래는 무조건 방해한다는 점입니다. 2026년 현재 테헤란 정권은 그 어느 때보다 파벌 싸움에 휘말려 있으며 실질적인 최고 지도자의 부재로 인해 강경파들의 경우 정권의 장기적인 이익과는 상관없이 자신들을 더 거룩하게 보이는 행태를 보이려고 노력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는 테헤란에 정체를 알 수 없는 파트너들이 있고 그들이 주도권을 쥐고 현 정권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가정함으로써
잠재적 협상자들의 힘을 약화시키고 강경파들이 더욱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도록 부추기고 있습니다. 마치 이란전의 진짜 목적이 공급 충격을 통한 글로벌 에너지 구조의 변화와 서반구로 돌아가겠다는 돈로 독트린에 있다고 추정될 정도로 말이죠. 하여간 트럼프는 자신의 숨은 목적을 달성하려는 듯이 이란의 협상이 안 되는 협상팀을 고무시키기 위해 여러 조치를 취했는데요. 간접 회담 방식을 통해 여러 차례 직접 회담을 가진 후 협상 대표를 위트코프와 제러드 쿠시너에서 미국 부통령이자 이란에서 반전파로 여기는 JD 벤스로 교체했으며 파키스탄을 새로운 회담 장소로 선택한 것 역시 이란을 달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테헤란이 레바논을 휴전 대상에 포함시켜달라고 요구했을 때 자신의 동맹인 네타냐후를 배신하는 모양새가 연출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용했습니다. 즉, 트럼프는 자신이 어떤 양보를 하든 권력 투쟁에 휩싸인 테헤란이 전쟁을 종식시킬 협상에 나설 수 없다는 사실을 파악한 듯 합니다. 실제로 갈리바프 이란 국회의장과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 같은 인사들은 많은 것을 약속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그들이 실현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미국과 이란 협상은 테헤란 내 어느 한쪽 파벌에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는 방식으로만 이루어지도록 구조화되어 있는데, 이는 거래의 기술 저자인 트럼프에게 새로운 과제일 수도 있고 트럼프가 생각하는 보다 큰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트럼프는 이란과의 협상에 진심일까 이야기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회원가입 감사합니다. 다른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